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오른쪽이 어깨가 아파서 살짝 오른쪽으로 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놀라겠어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오세요. 초락 운동을 하고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더 힘들어져요.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힘줄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뭐 쓸 수 있지만 이걸 자주 쓰다 보면 오히려 힘줄을 손상시킵니다. 아플 땐 운동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아프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오늘부터 어깨 통증과 이별합니다의 저자 이영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모가병원에서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 그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한국인들의 그 어깨를 봐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인들의 어깨 상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하면 쉬운데요. 202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이 약 연간 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 무릎이었고 그 다음이 어깨 질환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깨 통증으로 많은 환자분들 찾으시고 또 거기에 논문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보통 한 5분 중에 1분, 한 20%죠. 20%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찾는 분들의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50견도 뭐 50대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50견이라고 하는데 50대에 주로 많이 어깨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시고 유병률은 어깨는 보통 20대는 9.7% 그리고 80세 이상에서 62%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잠 못 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자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에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평생을 계속 쓰셨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자, 그리고 20, 30대는 회복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쌓이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뻥 터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축적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50쯤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에 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 증상들을 보시고 어깨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원장님과 진료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이 말하는 어깨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어깨가 소중하더라." 뭐 어떤 기억나는 뭐 사례들 있으세요? 어깨 통증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야간통, 밤에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어깨가 불편하네 이렇게 느낌을 느끼시다가 염증이 진행되고 뭔가 진행될수록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오른쪽이 어깨가 아파서 살짝 오른쪽으로 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자꾸 깨다 보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잠은 깊게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잠은 런렘이 있고 렘 수면이 있지만 잠을 잘 자야 우리가 몸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통증을 치료할 때 저는 꼭 이렇게 불면이 있나 없나 꼭 체크를 잘 하는데 잠을 잘 주무셔야 내 몸이 다시 리셋,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부터 나요. 또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게 아니라 좀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잤으니까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얘기를 하다가도 자꾸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자꾸 짜증을 내고 애들한테도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자꾸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점점점 진행하면서 이렇게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도 다가오고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요러한 작지만 요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가장 큰 불편함 또 힘든 점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내가 어깨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자지 못하니까 이게 또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쌓이고 쌓이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실 통증을 참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급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으로 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점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 원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이 어깨 아픈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제 뭐 병원을 찾을 텐데 그 병원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일단 일반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했을 때 어떻게 뭐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고 신체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일단 어깨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어떤 분 중에는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엑스레이 보고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근데 사실 엑스레이 염증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아프니까 아, 염증이 생겼겠구나 이제 유추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판단이 되면 보통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인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놔요. 주사 치료하고 스테로이드 하면 그건 진통제인가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좀 강력하게 염증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니까 물론 처음 내원을 하셨던 분들은 간단하게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니 뭐 가볍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증이 인제 1 달, 2달 참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처음 내원했어요. 그럼 너무 아프니까 "그럼 빨리 좀 낫게 해 주세요." 이러면 보통 인제 그 통증을 빨리 완치하기 위해서 인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인제 스테로이드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많이 놔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인제 딱 맞으면 또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좋아졌네?' 그러면 이제 또 병원에 안 오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꾸 인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요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검색. 자 검색해서 내가 인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근력이 약해.' 그래서 뭘 많이 하냐면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오세요. 죽으라고 운동을 하고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더 힘들어져요. 운동을 하고 나서야 안 좋으니까 또 병원에 내원하세요. 사실 인제 이게 병원에 가서도 좀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 하고 또 환자분 스스로도 요즘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AI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잘해 주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일단 스스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제 고런 것들 때문에 어깨가 좀 방치라기보다는 방향이 잘못돼서 고생을 많이 하다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테로이드제가 만약에 그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인 염증을 만약에 좀 억제를 해 준다 했을 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테로이드제 아플 때마다 맞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스테로이드 자꾸 맞으면 이거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중에서도 인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힘줄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뭐 쓸 수 있지만 이걸 자주 쓰다 보면 오히려 힘줄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고염에도 스테로이드 많이 쓰거든요. 환자들 저는 인제 스테로이드 가급적이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주사 아프면 가서 맞고 아프면 가서 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에 있는 인대가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절이 인제 갑자기 팔을 짚었는데 덜렁하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수술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첫 번째가 이제 힘줄에 손상이 오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떨어뜨려서 염증 즉 감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꾸 맞다 보면 또 갑자기 인제 감염이 생기거나 뜬금없이 인제 갑자기 막 그런 경우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자꾸 맞게 되면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쿠싱 신드롬, 쿠싱 증후군 에서 얼굴이 달덩이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 인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혜은이 씨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신 거예요. 그 병원 가면 처음 오시면 되게 아프시니까 스테로이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군데서 꾸준히 받으셨으면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많이는 못 놔요. 의사들도 아니까. 근데 또 아프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병원 가시는 거예요. 다른 병원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냥 주사 뭐 아프다고 하시고 그럼 또 스테로이드 맞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얼굴이 나중에 이렇게 달동이 돼요. 문페이스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그게 인제 스테로이드가 과하게 맞는 분들. 그러면 이제 얼굴이 달덩이가 돼요. 그래서 인제 이런 몸에 변화들이 생기는 안 좋은 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주 좋은 치료기는 해요. 필요할 때는 맞으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걸 너무 의존 빨리 통증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결국은 또 효과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환자분들 선생님 저번에 맞았을 때 몇 개월 갔는데 이번에 맞았는데 한 몇 주? 그다음 점점 짧아져요.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인제 이게 질병이 낫는 게 아니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제시하시는 치료의 방향은 뭔가요? 저는 어깨 통증 오면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럼 환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저는 부딪혔어요." 아니면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아니면 뭐 "일상생활 제가 큰 거 안 했는데 운동 뭐 크게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어깨 통증이 오면 첫 번째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고 이해를 시켜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어깨만 찍지 않습니다. 척추 엑스레이도 다 찍어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안 좋으셨는지를 어떤 것 때문에 생겼는지를 이해를 시켜 드려요.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뼈, 척추 자세, 측만증. 두 번째 근육. 세 번째 인내. 네 번째는 신경.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네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돌봐줘야 어떻게 어깨가 해결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주사만 계속 맞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 가면 뭐 충격파만 뭐 한 가지만으로 자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같이 치료하면 효과도 좋고 유지도 잘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생각보다 이제 효과가 처음에 나타날 수 있지만 자꾸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아파서 오니까 또 병원을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깨 통증, 어깨를 처음 저한테 오시면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어깨만 찍나요? 엑스레이를? 그렇죠. 척추까지 찍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아주. 잘 안 찍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선생님 참 신기하세요. "아니 여기 왔는데 내가 어깨 아픈데 나는 뭐 목걸이 뭐 척추 뭐 이런 디스크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죠. 처음에는 뭐 '어 왜 이러지? 뭐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다가 제가 설명을 들으면 '아.' 하면서 이제 맞장구 치시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면 그냥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주사만 놓고 그 이렇게만 하니까 '근데 왜 염증이 생기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 줘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또 어떻게? 운동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드리면 '아 이거 운동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좀 환자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칭과 이런 거를 따라 하세요. 왜? 이해가 되니까.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유튜브 검색, 운동. 계속 운동만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니, 과잉 진료한다고 오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나는 어깨가 아픈데 왜 척추를 찍냐." 막 좀 오해를 하시다가 듣고 나면 '아 원장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인제 여러 가지 설명드리면 다른 데서는 처음 듣는 설명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딴 데 가면 "염증이 있습니다." 그럼 뭐 "주사만 하고 그냥 치료받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생겼고 어깨가 이런 구조니까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이제 관리까지 설명드려요. "요런 원인이 생겼으니까 요렇게 치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관리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저는 이제 PPT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치료도 잘 따라오시고 쪼끔 더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잘 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하시고. 어깨가 아픈데 어깨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 좀 환자분들 헷갈리는 게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근막 통증, 그러니까 근육 문제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 목 디스크, 아니면 어깨, 힘줄, 그러니까 어깨 구조 자체 문제 때문에 어깨 문제 어깨 질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가지는 처음에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어깨가 아프니까 그냥 어깨가 아프네.'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물리치료만 막 열심히 받거나 뭐 아니면 침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안 나아서 그제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 가지를 그냥 잘 모르시고 그냥 근육 처음에 아프니까 그냥 '근육 문제겠지.' 아니면 뭐 '별것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3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3 가지를 잘 감별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은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뭔가 엑스레이와 같은 검사를 통했을 때는 다 정상인데 이 환자는 너무 아프대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였냐면 MRI를 찍었어요. MRI 찍었는데도 뭐 힘줄도 괜찮고 다 좋으시래. 근데 자기는 계속 반복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맞게 말씀드린 게 어깨는 뼈, 근육, 인대, 신경 이 4 가지. 이 4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4 가지를 잘 다뤄 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관리도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또 병원에 오시면 자꾸 인제 아프니까 주위에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뭘 자꾸 하냐면 운동. 열심히 자꾸 운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인식을 바꿔드리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맨날 운동하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니, 유튜브 보면 실제로 뭐 어디 아플 때 뭐 "이 운동하세요." 뭐 그럼 뭐 10분 하면은 뭐 통증이 싹 사라지는 이런 얘기 많은데 원장님께서 거기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건 물론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이런 것들은. 자 운동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할 수 있고 AI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우리 몸이 관리가 될 것 같으면 병원은 망했을 겁니다. 모든 병원이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환자분들이 운동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플 때는 자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근육을 굉장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몸이 과연 이 운동을 통해서 버틸 수 있냐 없냐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꾸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악순환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운동해서 느낌이 좋다. 아, 오늘 운동해서 뿌듯하다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동 열심히 하고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해결책을 줄 수 없다면은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나요?
아 먹는 거 우리 몸은 구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걸로만은 할 수는 없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사실 저는 정형외과지만 기능의학도 해요. 그 환자분들이 신기해하세요. 피 검사를 딱 인제 했을 때 다른 데서는 그냥 질병 뭐 염증이 있다 뭐 이 정도만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뭐 여러 가지 뭐 노화 지수와 이런 걸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 뭐지? 나는 병원 가서 지금까지 나도 뭐 내과를 다니고 검진을 해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근데 요런 걸 설명드리면 왜 인제 환자분 더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대 30 대는 괜찮다고 왜 50대 이렇게 어깨가 오냐? 우리 몸은 계속 썼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내가 아직 병은 없어요. 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크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건강한데?' 아니면 카드라. 여기서 인제 나이가 드시면 40대 50대 되면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니까 자꾸 인제 챙겨 여러 주위의 얘기들을 듣고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환자분들은 그냥 아무런 검사 없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인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체크가 근데 저는 인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신 몸은 요렇게 되고 회복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하면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아니면 친구분이 권해서 뭐 이렇게만 하셨으니까.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은 나이가 드실수록 회복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그리고 운동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아플 때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시라. 아플 때는 운동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아프니까 더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아플 때는 스트레칭으로 하고 회복이 되면 그다음에 운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해요.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근력 운동 하셔야죠. 근데 운동만 하면 또 안 돼요. 운동을 하고 풀어주는 거를 1:1 로 하시라고요, 저는 꼭. 그래서 1 시간 운동하면 1 시간 풀어주세요. 이걸 꼭 설명을 드려요. 이 원칙을 지키시면요, 훨씬 더 잘 유지가 되세요. 그럼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뭐 엑스레이나 MRI 상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 그럼 이 환자의 상태는 이미 상당한 고통을 이미 느끼고 있고 치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나요? 어떤 상태예요? 이미 그런 엑스레이나 MRI 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이게 딱 드러난다. 구별이 딱 된다. 식별이 된다 했을 때 이 환자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아 일단은 어깨 질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힘줄의 전증 파열입니다. 사실 그것만 없다면 괜찮아요. 그것만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증 파열은 옷에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하루 이틀은 입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 년, 2 년, 3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것만 입으면 옷이 닳게 되죠. 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생기죠? 구멍이 뻥 뚫려요. 양말이 구멍 뚫리듯이. 자 양말에 구멍 뚫리면 어떻게 하죠? 꼬매든지 아니면 뭐 보통 인제 우리가 그 구멍을 메꾸려면 어떻게 꼬매야 되잖아요. 실을 이용해서. 실과 바늘 이용해서 꼬매 줘야 됩니다. 어깨 힘줄도 마찬가지예요. 힘줄에 구멍이 생겼다. 그게 전증 파열입니다. 전증 파열이 없으면 보존적인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전증 파열이 있다. 이거는 인제 좀 심각한 거죠. 왜? 이제는 수술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제 이게 많이 써 가지고 이제 닳아서 이제 뭐 통증이 유발되고 이런다고 하시니까 뭐 우리가 뭐 달리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많이 달렸는데도 무릎 연골이 뭐 멀쩡하신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심하게 오래 달리면은 무릎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는데 왜 어떤 분은 이게 많이 써서 이게 연골에 이렇게 닳아서 통증이 생기고 어떤 분은 뭐 더 건강해지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 그게 개인차인데요. 그게 뭐냐면 유전이죠. 왜냐하면 진짜 어떤 분은 무릎이 아무것도 안 했대요. 뭐 나는 험한 일도 안 하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농사도 지으시고 정말 많이 썼는데도 쌩쌩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견디는 정도 회복의 능력이 개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분 허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요. 가족분들 중에 친척분들 중에 무릎이 안 좋다, 어깨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또 인제 고러한 비슷한 종류의 질환들이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회복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막 열심히 데드리프트 특히 젊은 분들 남자분들은 막 데드리프트에 "나는 얼마를 쳤어. 무게 얼마를 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잘못하면 이건 디스크 압력을 가장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저는 디스크 MRI 찍고 "나았다." 절대 데드리프트 하지 말라 그래요. 하면 나중에 또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왔다.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어떤 강도로 똑같이 간다면 결국은 내 몸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통증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몸이 SOS를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 먹고 그냥 '운동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너무 과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내 건강을 해친다. 그렇죠. 그래서 아픈데 참으시고 운동만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하세요. 아주 잘못된 거네요, 그건. 그렇죠. 아플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설명을 들으시고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치료도 받고 회복을 한 다음에 운동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풀어주는 거 이거를 같이 꼭 가셔야 됩니다. 20대는 잠만 자도 근육이 풀린다고 저는 설명드려요. 근데 20대는 축복이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